안녕하세요. 서울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봄, 가을처럼 감기 잘 걸리는 계절에 찾아오는 어지럼이 있죠. 제가 환자분들께 쉽게 귀감기라고 설명드리는 어지럼의 대표적인 질환들 중 하나인 전정신경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부분 한쪽 귀에 생기는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이석증, 메니에르병에 이어 세 번째로 발병 빈도가 높은 어지럼으로 인구 10만 명당 3.5명에서 15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어지럼입니다.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데 40,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의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전신적 불균형을 동반한 갑자기 발생한 심한 어지럼이 특징입니다. 전정신경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과 같이 심혈 관계가 안 좋은 환자에서 전정신경으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영상 초반에 제가 귀감기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코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콧물이 나오고, 목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붓고 기침이 납니다. 그렇다면 귀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요? 귀로 가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는 안면신경, 듣기를 위한 청각신경,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한 상하 전정신경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느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각각 안면마비, 돌발성 난청,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전정신경염이 발생합니다. 전정신경염 환자들은 갑자기 발생한 수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으로 고생합니다. 반면 전정신경에만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청력에는 이상이 없죠. 전정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지럼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과 구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장애, 복시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중추신경계 질환이 아닌지, 두통을 동반하는 편두통성 어지럼이 아닌지, 반복되는 어지럼이 특징인 메니에르병이 아닌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증상에 동반되는 돌발성 난청이나 급성 미로염이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전정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데, 비디오 안진 검사, 내용 교대 안진 검사,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 회전 의자 검사, 동적 자세 검사, 그리고 전정 유발 근전이 검사 등이 있습니다. 엄청 다양하죠.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검사들을 전부 시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청력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이석증을 감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 어느 귀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냉온 교대 안진 검사 혹은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동적 자세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균형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사 기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환자에게 검사자의 코를 보게 한 다음 좌우로 갑자기 머리를 돌려봅니다.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왼쪽 귀에 전정신경염이 발생한 환자인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는 눈이 바로 검사자의 코를 쳐다보지만 왼쪽으로 돌릴 때는 한 박자 늦게 검사자의 코로 시선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죠. 61세 남자 환자로 3일 전 갑자기 발생한 심한 어지럼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청력 검사는 양쪽 모두 정상이었고, 냉온 교대 안진 검사에서는 오른쪽 귀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모든 조건에서 좌측에 심한 안진을 보였고, 동적 자세 검사에서도 바닥이 불안정할 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우선 심한 어지럼을 가라앉히기 위한 전정 진정제, 혈액순환제 등을 처방하고, 어지럼이 좀 나아진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걷기 등의 운동을 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6개월 뒤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동적 자세 검사에서도 전정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검사들에 관해서는 제 이전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이 일측성 전정신경염에 걸린 경우 초기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이후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정신경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반적인 감기의 치료는 콧물, 오한, 기침 등의 증상들을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면서
몸의 면역 체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하죠. 전정신경염 역시 일종의 감기니까 푹 쉬고 안정을 취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초기에 심한 어지럼, 오심, 구토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벤조다이아제핀계 등의 전정 억제제나 진토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에 심한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이지 오랫동안 사용하면 오히려 전정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전정 보상을 촉진하여 전정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악타 뉴럴로지카에 전정신경염의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결과를 보고한 15개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3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분석 결과 전정신경염 치료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그룹에서 의미 있게 어지럼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좀 더 잘 디자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는 전정신경염 발생 초기에 돌발성 난청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정신경염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니까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정기관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혈관 확장제 역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정신경염에서는 가급적이면 초기에 전정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회복돼서 걸을 수 있게 되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다니시고 운동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전정재활 운동에 관해서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전정신경염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면 평소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듯이 전정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정신경염 간의 관계입니다. 코비드-19가 후각소실,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몇몇 연구자들이 코비드-19 감염과 동시에 전정신경염이 발생한 케이스를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급성 전정신경염이 발생했을 때 코비드-19 감염이 동반되어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귀에 생기는 감기인 전정신경염을 이해하고 치료받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